합격하신다고 하니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오늘 처음 신규로 오신 분 계실까요? 네, 손 좀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많으시네요. 네, 그러면은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그분들을 믿고 왜냐면은 기본 이제 몇 번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루하다 그런 느낌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브리핑 말씀을 드렸는데 늘 아침 브리핑에서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5번 이상은 보라고 말씀드리죠. 왜냐면은 이 자꾸 읽을수록 여러분들의 시야가 더 넓어지셔요. 시야도 넓어지시고 들리는 게 그전에는 못 들었던 게 그전에 분명히 읽었는데 내가 언제 이 내용을 갖다 왜 놓쳤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아침 브리핑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네, 아침 브리핑 잘 활용하고 계시면은 리플에 물려 계시면 안 됩니다. 네. 그죠? 네, 리플 그 전에 이제 3.5달러, 6달러 됐을 때 단기적으로 92% 넘게 올랐기 때문에 조금 3달러 밑으로 갔다가 올라오는 게 제일 좋은 모습이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려 계시면 안 됩니다. 물론 물리더라도 특히나 숏에 물려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리더라도 롱에 물려야 된다. 왜? 여차하면 큰일 나니까. 네, 이게 마이크가 떴다 하네요. 그러면은 잠깐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들 식사 못 하셔가지고 식사하셨어요? 네. 오늘 네 영상은 그냥 재밌는 영상인데 졸리지 않으시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졸리셔요? 네. 이제 또 인터넷 연결을 해야 돼가지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는데 저는 뉴스메타그룹에서 알고리즘 사업부 이사를 맡고 있고요. 아침마다 5%라고 5% 필명으로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기 때문에 제 소개를 잠깐 좀 드리면은 잘 보이실까요? 여기 이제 옛날에 2022년도요. 2022년도에 여기 보시면은 6월 14일 날 사실은 그 전부터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22,000불일 때 18,480원 떨어집니다라고 말씀을 미리 이렇게 미리미리 드려요. 리폴도 이번에 미리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침마다 미래를 보는 눈 5%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렸고 그 자리가 돼가지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번 자리에는 야수의 심장으로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국내 그 당시에 가격이 이제 2,400만 원인 건데 2,400만 원 됐었을 때 이번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5%에서 거의 저도 잘 안 보이는데 거의 한 2%로 한 23% 정도 좀 바로 이제 회복이 되신 거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사자마자 수익이 나신 거고 그리고 이건 이제 올 2월 달이죠. 2월 28일 날 이번에 저점 마디가 대략 한 76,000원을 갖다 말씀드렸고 4월 7일 같은 경우는 74,600달러 이 정도 좀 말씀드렸었는데 그 자리가 요 자리인 거죠. 이때 말씀드렸던 자리가 요 자리인 거고 요 자리 이제 저점 나오고 난 다음에 쭉 올라갔죠. 그리고 다시 또 요때가 이제 요 자리인 거죠. 요 자리 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그때 이제 저점 이후로는 다시는 그 저점을 갖다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원래는 이 자리에서 저점으로 다시는 못 볼 수 있는 자리였었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예요. 그 두 자리를 갖다가 올해 다 찍어드렸습니다. 다들 수익 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처음 매매하시는 걸로. 자,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수익이 아니라 노후 준비를 위해서 가상자산에 투자한다는 비중이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금융연구소가 오늘 낸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자 10명 가운데 4명은 노후 준비 목적으로 투자한다고 설문에 응답했습니다. 20대 투자자는 3분의 1 이상이 유행이나 재미 추구 목적이라고 응답했지만 50대는 절반 이상이 노후 준비 목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지지난달에 9시 뉴스인 건데 코인 투자 목적이 뭐라고요? 네, 노후 준비로. 네. 자, 그동안에 저희들이 노후 준비는 뭘로 했어요? 네? 부동산. 네. 부동산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노후 준비를. 근데 지금 부동산 상황이 어떠냐면은 영끌족들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이다. 라고 지금 보도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뭐 지금 2달 연속 지금 최고치 연체율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갱신하고 있고 보시면은 PF 대출이나 토지 담보 대출 같은 경우도 연체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쪽 끝에 보시면은 부실을 털어냈는데도 건설 경기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안 좋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보도 자료가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에 보시면은 우리나라 같은 부동산 부채가 2,000조 국가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100조씩 늘어나요.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다른 대출들은 그동안에 계속 감소했어. 근데 주택담보대출은 줄질 않는 거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어떻게 돼버리냐면은 우리나라는 아주 그냥 레버리지가 아주 끝내줍니다. 선물 같은 경우 그래서 레버리지를 쓰고 청산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레버리지는 2배 내지는 3배만 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부동산도 레버리지를 쓰시는데 비유를 하자면은 부동산 레버리지 쓰는 거는 마치 리플 $10,000 있으면은 $10,000 리플 가지고 레버리지 50배 쓰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50배 레버리지 쓰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적 경험이 없으시니까 청산됩니다. 청산이라는 거는 전부 다 돈이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대출 절벽 시대를 맞이했는데 6.25 이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제일 뒤에 있던 나라, 심지어는 에티오피아보다도 못 살았던 나라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장충체육관도 누가 만들어줬다? 필리핀에서 건설해줬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앞서서 필리핀이 되게 못 사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옛날에 필리핀이 우리나라 봤을 때 그렇게 못 살았던 나라였다. 이렇게 경제가 급격하게 발전이 되다 보니까 선진국들,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200년, 300년에 걸쳐서 올라갈 가격 상승해야 될 부분들이 급격하게 상승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대가 어때요? 부동산을 투자를 하면 무조건 돈을 번다. 부동산을 투자해서 실패하는 적이 없다. 근데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절대로 안 속았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속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이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이 영끌해가지고 이사가기 지겹고 뭐하고 해가지고는 어쩔 수 없이 또 계열에 합류를 했더니 지금 이사단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좀 심각한 겁니다. 자, 부동산이 위축이 되고 있는데 아파트뿐만 아니라 경매 시장에서도 그렇고 전세 시장에서도 그렇고 하도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들지 않다 보니까 고강도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 전부터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거라고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지 않았었던 거죠. 계속해서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때요? 지금 전부 다가 44%, 20%, 15%, 50%, 43% 엄청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매매 가격이. 자, 근데 한번 보실게요. 25년 7월 10일 날이 29억 9천인데 16일 날 22억 5천으로 24%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6월 27일인데 어때요? 10억이 떨어지고 4억이 떨어지고 25%, 34%, 7%, 10%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거는 불과 이제 얼마 전에 이야기란 얘기인 거죠.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런 상황이고요.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 같은 경우들도 이거는 좀 이상한
보내고 왔고 나머지들 같은 경우 보면 어때요? 전부 다 막 40%, 50%, 막 60%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다. 굉장히 좀 안 좋은 얘기입니다. 자, 일본 사례를 갖다 보게 되면은 일본은 부동산이 잃어버린 10년 그리고 20년, 30년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10분의 1토막이 났어요. 부동산.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 거다. 지금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50% 떨어졌다. 그러면 여기서 얼마나 더 떨어져야 되느냐? 얼마까지 떨어질지 누구도 모른다라는 거죠. 지금 경기 침체가 최악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 내용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4대 금융사가 은행에서 대출을 갖다가 해준 걸 갖다 포기한대요. 3조를. 얼마나 어려우면 이거는 갚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게하고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도 11년 만에 최고로 지금 연체가 있다. 그리고 신용카드 대출 같은 경우도 20년 만에 최고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IMF 이후에 지금 최대의 위기라는 거예요. 지금 파산도 많이 되시고 연체도 굉장히 많이 되시고 그리고 퇴직도 굉장히 많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보면은 기존에 6,000명을 해고했는데 추가로 또 9,000명을 해고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통신 3사 보시면 KT도 그렇고 유플러스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계속해서 직원들을 갖다가 정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 지구적으로 지금 덮고 있는 게 뭐예요? 스타링크로 해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위성으로 덮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는 제4의 통신사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게 되면은 기존의 인터넷 전화나 이런 통신사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유선이에요. 유선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와 국가들 간에는 바다로 이렇게 연결이 인터넷이 전부 다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는 앞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만들어 놓은 이 스타링크 프로젝트에 의해서 우주 인터넷 시대로 연결이 됩니다. 인공위성을 통해서 인터넷이 연결이 된다는 거죠. 어쨌든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희망퇴 시장을 갖다 받고 있는데 결국엔 뭐냐면은 부동산이 굉장히 침체고 연체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파산도 많아지고 직장도 잃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예요? 이제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까지도 전부 다 국내에서 철수한다. 자, 기업들이 이렇게 철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자리는 다 떠나면 누가 남아요? 우리들만 남습니다. 사람들만 남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남는 거고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도 보면 러스트벨트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한때는 제조업들 굉장히 좀 강했었는데 군산 같은 경우 보니까 GM이 떠나니까 어때요? 굉장히 썰렁해요. 근데 그 상황이 우리나라 전체의 상황에서 벌어지게 된다. 자, 특히나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체 자산 중에서 75%가 부동산이다. 그리고 금융자산은 25%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자, 부동산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으니까 어떠셔요? 떨어질 것 같으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아직까지 강하게 올라갈 것 같다는 분들이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65세 이상 고령층 같은 경우는 부동산 비중이 80~90%예요. 이분들 이 부동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부동산하고 금융자산이 반반 정도는 돼야지만 된다 적어도. 그러면은 기존에 이분들이 25%만 던지고 이분들 같은 경우가 한 40%, 30%, 40%를 던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엔 뭐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좀 조심스럽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일본이 이렇게 된 이유는 10분의 1 토막이 난 거는 뭐냐면은 고령화. 자, 우리나라 고령화 일본보다도 뭐 더 뛰어납니다 지금. 엄청납니다. 고령화. 그리고 인구 감소. 인구 일본 같은 경우 그래도 1억 명이 넘어가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5천만이 좀 넘어가는 수준이라고 하죠. 인구 감소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 침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벌써 경기 침체들이 진행되고 있어.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겹쳐가지고 지금 10분의 1 토막이 나버렸었는데
강남 지금 뭐 80억, 90억 막 그래요. 근데 그거 10% 막 나면은 8억, 9억 된다. 자, 그때쯤 되면은 부동산을 사셔야 되겠죠. 그죠?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더 썰렁해졌어요. 네. 자, 10년이면은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지금 1차 산업혁명이나 2차 산업혁명 때까지는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3차 산업혁명, 정보화 혁명이죠. 네.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그 2000년도 이제 벤처붐 들 때 그때 이제 벤처를 제가 IT 벤처 쪽에 있었는데 창업해가지고 그쪽에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IT 쪽에서는 1년이면은 강산이 변한다고 했어요. 10년이 아니라 1년으로 단축이 됐어. 근데 이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 혁명이죠. 지금은 한 달이면은 강산이 됩니다. 지금 아까 봤었던 그 KBS 뉴스 있잖아요. 그게 20년 전 얘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뭘 얘기해도 아주 재밌는 영상 먼저 보고 갔으면 너무 지금 깜빡하네요. 네. 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아까 이제 한 달이면 10년이 바뀐다고 했으니까 1년 되면은 100년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평생을 좌우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은 평생을 좌우하는 선택을 갖다 하신 겁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트럼프 관세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미국으로 제조업체들이 지금 가고 있어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미국에 가서 지금 열심히 생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년 전에 벌써 현대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 만드는 회사를 갖다 인수를 했어. 그래가지고 그 로봇들이 지금 미국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하고 로봇하고 반반이 되는 거예요. 생산성이 분명보다도 훨씬 더 높아요. 저도 좋아요. 잘 끄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앞으로 사라지는 일자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지금 아까 이제 스타링크 프로젝트에 의해서 이제 지구를 갖다가 적에도 인공위성이 전부 다 감싸고 있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이 5세대 통신이 아니라 지금 6세대 통신이잖아요. 네, 지금 5G, 6G 쓰고 계시잖아요. 5G하고 6G 쓰고 계시죠? 안 쓰고 계셔요? 네. 네, 인터넷을 안 쓰고 계셔요? 대답 안 하실 거예요? 자, 앞으로 지금보다도 100배 빠른 인터넷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7세대, 8세대, 9세대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굳이 더 이상 이제 노트북에다가 메모리를 갖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전부 다 가상 공간에 모든 데이터를 다 거기다가 다 저장을 하는 거야. 그리고 접속해서 왜? 접속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니까. 다운로드 받는데도 훨씬 더 빠르니까. 굳이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굉장히 시대가 빠르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지금은 어때요? 지능이 낮아. 근데 얘가 약지능에서 중지능, 고지능, 초고지능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 전 세계가 지금 흐름이 확 바뀐다. 그래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들의 그레이스 리셋 타임이 2025년부터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죠.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런 변화가 시작이 되고 있고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언제까지? 2030년까지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자, 보면은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이미 자율주행 자동차가 미국에서는 다니고 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법으로 지금 허용을 안 하고 있는데 이미 몇 년 전부터 진작부터 다니고 있다. 자, 이게 다니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직업이 사라진다. 당연히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은 직업이 사라지고 그리고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택배 하시는 분들 직업이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빨리 이 자리에 초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어떻게 군인들도 지금 뭐 줄어든다고 해가지고 모병제로 해야 되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보셔요. 기계 로봇이 이제는 육군을 대신한다니까요. 자, 공군도 대신해요. 무인 드론이. 우리나라 KF-21 같은 경우가 유인 드론, 유인 비행기 한 대에 편대로 이런 무인 드론이 쫓아다닌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그 개념을 갖다 도입해놨고 그걸 갖다 지금 진행하고 있다. 엄청납니다. 그 얘기는 뭐다? 혹시 주변에 군인들, 육군, 공군 계시면은 해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컨테이너지. 자, 여기 전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거 배달 같은 경우도 얘가 지난번에 영상에 동영상 보여드렸었죠. 얘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이제는 배달을 하게 된다. 청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음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경찰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경찰 대신에 이제 경찰 로봇이 다니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뭐다? 여기 농사짓는 로봇, 여기 배추가 잘 적당하게 익었나 안 익었나 얘가 체크하고서는 익었으면 얘가 뽑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농사 같은 경우도 로봇이 짓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일자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텔레마케팅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얘가 그림을 그려. 더 이상 사람이 할 일이 없다. 물론 이렇게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새로운 일자리들이 나오게 되겠죠. 자, 요거는 뭐냐면은 요즘에 아까 말씀드렸죠.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예술적인 부분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약지능이다. 얼마나 약하냐면은 제가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내가 숏으로 보이냐? 제 얼굴하고 저희 회사 로고를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내 숏으로 보이냐? 아직까지는 약지능입니다. 지능이 좀 약해가지고 이렇게밖에 못 만들어져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나마 일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대안은 뭐냐면은 메타버스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갖다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이제 막내가 저는 이제 아이가 셋이 있는데 막내가 이번에 이제 대학교 1학년이거든요. 얘네들 보고 대학을 갖다 갈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다? 알아서 각자들 저희 대출 받아가지고 장학금 받아 국가 장학금 받고 뭐하고 해가지고 알아서들 다닌다. 그러니까는 대학 졸업하니까 돈이 안 돼. 여러분들도 대학 가지 말라고 하셔요.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이 대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써먹으려면 한 10년 정도쯤 걸려요. 근데 써먹을 게 없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이면 세상이 변하는데 어떻게 지금 배운 걸로 그때 써먹을 수 있냐 그거예요.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내용들 자체가 저희 회사에서 강의 드리는 이 내용들 자체가 블록체인 관련된 세미나들 자체가 어찌 보면 대학 강의에서 교육과정으로 들어야 될 내용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대학교에서 가르치질 않아 이런 거. 오히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빨리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이 조립하고 드론이 배송하고 AI가 판단하는데 결국에는 사람이 사라지고 신뢰할 수 있는 코드만이 대체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블록체인 혁명인 거예요. 자, 모든 혁명 때에는 정말 너무나 모든 게 다 변하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때 정말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어. 자, 3차 산업혁명 때 어땠어요? 쉽게 돈 보셨어요, 여러분들? 안 보셨어요? 자, 3차 산업혁명 때 정말 쉽게 번 기업들이 있어. 데이터들로 있잖아요. 그죠? 그 전에 카카오나 네이버나 그 전에 굴뚝 산업들 2차 산업혁명 때나 존재했었던 기업들 그런 기업들과 제친 3차 산업혁명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는 그 기업들도 4차 산업혁명 기업들한테 수월당합니다.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불과 한 1년 만에 지금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왜?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채택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계속해서 각종 행정명령을 갖다가 계속해서 내놓으면서 세상이 지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자, 국가 전략 자산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요, 핵무기, 그리고 이번에 이란을 갖다 폭격한 죽음의 백종, 한 대에 2조 3조 하는 거, 비행기 전략 폭격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핵잠수함, 이런 것들이 국가 전략 자산인데, 이번에 비트코인하고 이런 코인을 갖다가 국가 전략 자산으로 채택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비트코인은 하나의 블록체인입니다. 이더리움도 블록체인 기술이고 리플도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저희가 샀다 팔았다 하는 이 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우리가 그냥 주식처럼 샀다 팔았다 하는 걸로 먼저 이렇게 대해서 그렇지, 얘네는 하나의 기술입니다. 얘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향후에 AI하고 보안하고 인증하고 정보 기술로 전자정보하고 방산 기술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국가 전략 자산으로 채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탈중앙화 생태계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자, 지금 AI 산업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한 5년에서 8년 지나고 나면은 AI하고 맞먹는 그런 산업이 나오는 게 그보다 블록체인 산업이다라는 거예요. 얘도 엄청나게 시장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제는 보이지 않는 땅땅 먹기가 지금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선점하고 치고 나오려고 하는 거지. 네. 자, 최근에 미국에서 또 지니어스법이라는 게 통과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제가 아침마다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이제 지겹도록 이야기를 들으실 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네? 스테이블 코인, 그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으실 거라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세미나 때마다. 자, 두 번째가 뭐예요? 네, RWA. 자, 오늘 이거 장 먼저 깨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잠깐 기지개 한번 펴시죠. 자, 옆에서 좋으시는 분들도 자, 눈 뜨셔야 됩니다. 자, 기지개 한번 펼쳐요. 네. 주무시면 안 돼요. 자, 다 깨셨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들으실 게 뭐냐면 RWA. RWA가 뭐냐면은 여기 앉으셔도 돼요. 여기 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앉으셔도 돼요. 저 여기 와 있으니까 앉으시면 돼요. 자, RWA가 뭐냐면은 리얼 월드 에셋이라고 해가지고 실생활의 토큰화예요. 뭔 얘기냐면은 아까 이 폭락 나온 부동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토큰화가 된다는 거지. 네. 그리고 뭐 일상에서 보는 모든 자산들, 뭐 석유도 마찬가지고, 뭐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고 모든 자산들이 토큰화가 된다. 그게 RWA예요. RWA. 자, 그리고 디파이, 탈중앙 금융. 자, 요즘에 은행에다가 돈 맡기시는 분들 있으셔요? 없으시죠? 근데 왜 부동산을 할까요? 자, 투자를 갖다가 하려면은 투자의 3요소는 뭐예요? 모르시죠? 뭘 알고 계신 거예요? 자, 투자의 3요소는 뭐냐면은 수익성, 수익성하고 그 다음에 항공성, 그 다음에 안정성. 잘 알고 계시네요. 자,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수익성이 그동안에 좋았었어, 그죠? 안정됐었어. 근데 황금성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분위기로 보니까 어때요? 수익성도 떨어질 것 같아, 그죠? 안정성도 떨어질 것 같아. 큰일 났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부동산 비율이 높다 그 얘기예요. 잠깐 다시 또 빼겠는데 죄송해요. 굉장히 블록체인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졸고 계셔가지고 잠깐 주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미국에서 이렇게 국가전략자산으로 채택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얘네들이 계속해서 가져가려고 하냐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어디냐면은 미국이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유럽에 있는 금들이나 전 세계에 있는 금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갔어. 미국 뭐 포트녹스나 뭐 몇 군데에다가 저장을 해놨어. 근데 한 번도 열어보질 않았어. 진짜 금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금이 미국에 8,200톤이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
그 장부 가격으로 얼마에 적혀 있냐면은 74년도 가격인 온스당 42달러에 책정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금 선물 가격이 얼마예요, 온스당? 뭐 이거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3,300달러가 지금 넘어가요.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그냥 대충 뭐 3,000달러로 계산하고 지금 장부만 좀 옮기면 갑자기 미국이 엄청나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7.65조 달러가 생기는 거지. 저 돈 가지고 어떻게 한다? 금 팔아가지고 비트코인을 갖다가 매입하려고 지금 고민 중이다. 자,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긴 앞으로 지금 라이브예요, 라이브.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얘기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자, 그래서 미국이 이거 금을 갖다 팔아가지고 일부만 산다고 하더라고요. 비트코인 하면 어때요? 비트코인 전체 시총을 갖다가 했었을 때 1.5조 달러밖에 안 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금을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한다? 코인 다 사도 남는다. 다행히도 여러분들 사시라고 미국에서 100만 개만 산다고 하네요. 부지런히 사시기 바랍니다. 자, 트럼프 관세에서 저는 이게 이제 협상 결과인 건데 저는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이거였어요. 제가 이제 아침 브리핑 때도 오늘 아침 브리핑에 썼었나요? 하여간에 아침 브리핑 때 이걸 말씀드렸는데 뭐냐면은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어. 그런 것처럼 유럽연합 같은 경우가 6,000억 달러, 일본 같은 경우가 5,500달러. 잠 깨시라고 알람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일본에서 5,500달러, 이거 세 개 합치면은 1.5조 달러예요. 이 1.5조 달러를 갖다가 미국에 투자를 하면은 미국에서 어떻게 할까요? 트럼프가 이거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쓰겠다. 그리고 그 수익을 갖다가 90%는 자기네가 가져간다. 라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돈을 갖다가 받아냈어요, 트럼프가. 아직 중국은 포함되지도 않는 내용이에요. 자, 앞에 보시면 어때요? 비트코인 1.57달러잖아요. 이 돈 가지고 디지털 자산기구를 갖다 국제 자산기구를 갖다 만들어. 아직 만든 거 아니에요. 제 상상이에요. 그걸 갖다 만들어 가지고 이 기금 가지고서는 비트코인을 갖다가 사고 이더리움을 사고 리플을 사면은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네? 가격이 엄청 올라가겠죠. 네.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사셔요. 그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에 보면은 4대 감독기관들이 있습니다. OCC라고 해서 미 통화감독청인데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은 앞으로는 가상자산 활동을 다 허용해 주겠다. 그리고 연방예금보험공사 같은 경우도 은행들 너희들 그냥 사전에 우리 눈치 보지 말고 알아서 그냥 재단들하고 그냥 사업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코인 사업 하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리고 상부선물거래위원회 파생 상품에 대한 것도 암호화폐 관련된 상품 같은 경우도 완화를 시켜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앞에 거 세 개 잘 못 들어봤고 이건 많이 들어봤죠. 이것도 처음 들어보셔요. 여기는 이제 증권거래위원회 SEC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이제 ETF 신청하면은 금방 승인을 내주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금방 승인을 내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자, 오늘 뭐 오시기 전에 기분 나쁘신 일 있었어요?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기분 나쁘셔서 그러신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리플이 어제 조금 올랐어요, 그죠? 왜 올랐어요? 네? 자, 뭐라고 이러는 거예요? SEC하고 소송이 이제 종결이 된다 그거예요. 우리 서로 간에 각자 비용 내고 그냥 우리가 그냥 더 이상 그냥 안 할게. 아직 판결은 기다려야 됩니다.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그 소식 때문에 지금 가격이 좀 올랐어. 그죠? 자, 그러고 나면은 이게 이제 그 모호했던 부분들이 좀 정치적 법적으로 좀 클리어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어떻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라는 얘기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블랙록에서 ETF를 갖다가 승인을 갖다 신청했는데 블랙록이 하간에 신청하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하고 승인이 나온 거야. 자, 세종대왕이 기우제를 지내면 어떻다? 무조건 비가 온다. 왜? 될 때까지 하니까. 그죠? 근데 블랙록은 얘가 완전히 세력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신청하면 무조건 승인을 해줘야 돼.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얘네는 그때까지 신청 안 하다가 될 때만 신청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네가 신청하면 무조건 돼. 그게 이달 말이라고 있었는데 또 자기네는 그런 적 없다라고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뭐 9월 달이 된다 뭐 이렇게 뭐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해요. 어쨌든 결론은 뭐다? 리플이 ETF가 나올 수가 있다. 조만간에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리플이 ETF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작품들이 또 나오겠죠. 솔라나나 아침에 말씀드렸던 체인링크나 뭐 에이다나 뭐 등등 굉장히 많은 것들이 ETF로 나오겠죠. 네. 자,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모사라고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만 듣고 가시면은 오늘 여기 오시는데 회비 내셨나요? 네. 그 회비를 갖다가 못 보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돈 벌 수 있는 것 같다 말씀드린 건데. 자, 어쨌든 미국 국가가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들도 이제 미국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갖다 살려고 해요. 이제 국가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업들이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코인들을. 그러고 있어요. 자, 요거는 보시면은 언제예요? 잘 안 보이시죠? 8월 8일 기사예요. 8월 8일 언제예요? 어제 기사예요. 어제 아침 내용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미국 퇴직연금에서 이제 가상자산 투자도 허용을 하겠다. 자, 여러분들 직장 다니면은 퇴직연금들 퇴직금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연금 내잖아요. 그죠? 그 돈들이 들어온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 돈들이 앞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 돈들 들어오기 전에 어쨌든 여러분들은 코인을 갖다가 사고 계셔야죠. 그죠? 얘네들 다 들어오면은 가격 엄청나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미 비트코인을 갖다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작년에 비해서 벌써 2배가 넘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2달 전 얘기니까 20년 전 얘기가 되는 거지. 그죠? 2달 전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 얼마나 더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 갖다 보유하고 있느냐. 매일마다 나오는 정보가 누구도 샀다 매일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은 비트코인 매수 안 하면 굉장히 기업 차원에서 무책임한 것이다. 굉장히 무책임한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는 가상자산을 쓸어남는 기업들에 의해서 시장 판도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아날로그 돈이 디지털 돈으로 바뀌고 있다. 아날로그 돈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어느 가문이었어요? 로스차일드 가문. 우리 가문은 아니야.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아날로그 돈의 주인이었어요. 근데 그 아날로그 돈이 디지털 돈으로 바뀌면서 어느 가문이 지금 주인이 되려고 한다? 트럼프 가문이 주인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문들도 지지 않으려면 조금이라도 사놓으셔야 돼요. 그죠? 여기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의 가문을 일으키신 분들입니다. 네. 뭘 얘기를 해도 재미없고. 자, 어쨌든 비트코인이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갈 겁니다. 이게 빠르게 치고 올라갈 거고요. 자, 그전에는 비트코인 채굴하면 어디서 제일 많이 했어요? 모르셔요? 그전에는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했어. 그러다가 중국에서 탄압을 하니까 전 세계로 틀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디서 제일 많이 채굴을 하냐면은 미국에서 제일 많이 해요. 미국에서. 자, 정말 중요한 팩트예요. 이 팩트 자체가. 미국에서 제일 많이 채굴하고 있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충분히 냄새를 잘 피웠으니까 알아서들 판단하셔요. 냄새 잘 맡고 잘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3년도 연령대별로 가상자산 신고한 사람들 갖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요. 40대 50대는 뭐 40대 50대 60대는 해봤자 30몇 억 이렇게 되는데
20대, 30대 같은 경우 90억, 120억. 엄청나죠? 네, 젊은 사람들이 언제 사냐고요? 언제 하면 모르겠어. 23년도 데이터예요. 자, 민코인들 같은 경우, 젊은 애들 같은 경우들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노후 투자 차원에서 진행한 게 아니라 그냥 재미로 아까 투자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젊은 애들이 숨은 지하의 고수들이 엄청 많아요. 요즘 젊은 애들 중에서 막 천억대 있고 막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코인에 가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신고 자산별로 예적금이나 주식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가상자산이 20%밖에 안 되는데 어떻다? 그 규모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사람들보다 돈이 더 많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돈이 많으셔야 된다. 이러한 이 사람들한테 눈을 끼치 않으려면 여러분들은 돈이 많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졸지만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부자가 되죠. 안타깝게도 이 자리까지 오셔가지고 졸고 계시면은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가 뭐예요? 안타까워. 자, 트레이딩 시장 같은 경우도 그에 따라서 계속해서 볼륨이 커지고 있어요. GPT한테 물어보니까 어떻다? 엄청나게 커진다. 지금 하루에 6조 정도쯤이 거래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6조. 뭐 6조쯤은 뭐 나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자, 국내 투자자 같은 경우도 1,600만 명이. 우리가 5천만 명이 좀 인구가 5천만 명이 좀 넘는데 아주 아이 빼고 아주 어르신 빼고 그 중간 한 3천만 명 좀 넘어가겠죠. 그 중에서 1,600만 명이 코인을 매매를 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다? 전부 다 둘 중에 한 명은 매매하는 거니까 내가 그냥 너 매매하고 있어 그럼 다 둘 중에 하나는 매매한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엄청나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매매 많이 하고 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기업들에 해당하는 게 바로 업비트가 되겠죠. 왜? 코인 쪽 매매하는 관련된 기업이니까. 자, 업비트 같은 경우는 수입원이 뭐예요? 네, 우리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 수수료를 갖다가 얘네들이 가져가는 건데 연간 1조 1,800억. 이게 어느 정도 볼륨이냐면요. 카카오 같은 경우가 순이익이 3천억, 4천억밖에 안 돼요. 네이버 같은 경우가 1조 5천억. 업비트가 네이버하고 맞먹는다. 네이버. 여기 보시면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맞먹는다라는 얘기고요. 엄청난 거죠. 그렇게 업비트가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업비트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16,748개. 어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부유비 16,748개는 가지고 있으시지 않나요? 네, 업비트가 이 정도인데 이 16,748개가 어느 정도냐면은 자, 전 세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현황이에요. 1, 2, 3, 4, 5등. 북한이 5등 하고 있습니다. 해킹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해킹해가지고 얘네들이 모은 거예요. 13,158개. 13,518개죠. 13,518개인데 업비트가 그거보다 더 많다. 어지간한 국가 정도쯤 됐다는 거예요. 업비트 가지고 있는 거. 자, 중요한 거. 결국에는 어떻게 수수료가 많이 나온다 안 나온다? 많이 안 나와요?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로 다 모은 건데, 그죠? 근데 업비트는 그 수수료를 갖다 우리한테 준 거 아닙니까? 안 나눠준다. 근데 해외는 나눠준다. 네. 그래서 바이낸스나 어때요? 바이낸스도 그렇고 OKX도 그렇고 BS도 그렇고 다른 거래소들 같은 경우들은 나눠준다 그 얘기예요. 자, 요거 얘기 못했는데 그 동안에는 개인들만 사타 팔았다는 그 수수료로 지금 업비트가 저렇게 돈을 벌고 있어요. 돈이 너무 많이 남아 들어가지고 강남 빌딩들 요즘에 많이 사고 있어. 강남 빌딩을 갖다가 그냥 통째로 사고 있다고. 비싼 거고. 자, 이제 법인 계좌도 이제 허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볼륨이 더 커지겠죠.
더 많아지겠죠. 수수료가 더 많이 벌 거예요. 그죠? 어쨌든 시대의 명분이라 블록체인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고 트레이딩 시장 같은 경우 더욱더 폭발할 것이라는 거죠.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근데 그 가운데에 해외 같은 경우는 그 수수료를 갖다 우리한테 나눠주고 있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가 전 세계에 지금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회원들이 한 달 사고 팔고 하는 매매 볼륨이 어느 정도쯤 되냐면요. 한 달에 지금 3조가 넘어간다. 3조가 넘어간다. 혹시 심장병이 있으신 건 아니죠? 뭘 얘기해도 놀라질 않으시네요. 네. 도대체 놀라질 않으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레퍼럴 수익으로 1,000만 원 이상 받아가시는 분도 계시다 그거죠. 불과 이제 한 달 전만 하더라도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 달이 10년이라고 말씀드렸죠.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 달 전만 하더라도 100만 원대라고 했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수익이 1,000만 원대라고 하시거든요. 자, 앞으로 2달이 더 지나면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중에서 레퍼럴 수익으로 일주일에 2천만 원 받는 분, 5천만 원 받는 분, 혹시나 또 이제 소개하신 분이 좀 매매를 크게 그냥 샀다 팔다 하셔가지고 억대로 수수료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거죠. 엄청나지 않아요? 네. 부지런히 레퍼럴을 갖다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다 돈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600만 명이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고 있어요. 근데 1,600만 명 말고도 또 이제 앞으로는 더 들어올 거야. 계속해서 들어올 거예요. 들어올 건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컨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주말에 부모님 강의를 하셔서 들어보니까 누가 내 치즈를 먹었는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맞는 말씀 같아요.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끼리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하고 경쟁인 건데 여러분들은 굉장한 무기를 얻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유튜버나 돼야지만 얻을 수 있었던 이런 레퍼럴을 갖다가 저희 회사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들 이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물론 이제 이렇게 받으시는 분은 여기 안 계시겠죠. 교육을 안 받으시고 다른 데가 계시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되실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로또 번호를 미리 하면 여러분들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살 거죠. 자, 상승하는 걸 알면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진짜 사요? 안 사시는 것 같은데. 심장이 약한 거 보니까 안 사실 것 같아. 자, 대부분 매매 타이밍을 모른다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리플을 갖다 1,000원에 만개 샀어, 예를 들면. 그래가지고 10% 손해를 갖다 보게 되면 900원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일반 사람들은 손해야. 800원 떨어지면은 더 손해야. 그러다가 다시 1,000원 회복하면은 본전이에요. 근데 저희 EX 차트를 갖다가 보신 회원들은 어떠냐면은 쇼 시그널이 나와가지고 과감하게 손절을 해버린다는 거지. 그리고 800원대 매수 시그널이 나와가지고 샀어. 그래가지고 1,000원으로 다시 올라왔더니 어떻게 됐다? 개수가 늘어났다. 저희 EX 차트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코인 개수 늘리기라는 거지. 개수 늘리기 많이 하고 계셔요? 네. 자, EX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희는 코인 개수 늘리기만 했을 뿐인데 아까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이런 시대의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 전 세계가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격을 갖다가 올려주려고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리플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은 리플이 은행이 되려고 합니다. 근데 그냥 은행이 아니라 연준에다 직접 계좌를 갖다가 트는 그러한 은행이 되려고 해요. 자,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미국의 어지간한 기관들이 리플을 채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 이 리플렛을 쓸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이미 전 세계 2천만 개 이상의 가맹점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맥도날드도 사용하고 있고 스타벅스도 사용할 수 있고
앞으로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매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일본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요거 보셔요. 이게 입력 날짜가 언제요? 8월 7일이에요. 그저께 얘기입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 일본 은행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주요 금융기관의 80% 이상이 이미 리플 결제 솔루션을 갖다 사용을 하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ETF 승인하고 뭐 퇴직연금 승인하고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쓰고 있다. 이 솔루션을 쓰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대학에서도 어떻다? 벌써 공부를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것도 8월 8일이니까 어제 기사네요. 미국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 결제 플랫폼을 갖다가 인수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다? 더 많이 쓰이게 된다. 그죠? 그리고 리플이 이렇게 계속 쓰이면 쓰일수록 어떻게 되냐면 리플 같은 경우는 그 쓰이는 수수료가 소각이 된다. 소각이 되면은 가격은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에스크로 물량이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총 발행량이 1,000억 개, 1,000억 개 많아요, 적어요. 네, 저희 매형이 내재도 그렇고 저희 이제 형제도 또 이제 삼형제 누나가 있고 여동생이 있는데 그래서 매형하고 매제가 있는 거죠. 리플을 사라고 작년에 얘기했어요. 샀어요, 안 샀어요? 안 샀어. 1,000억 개가 너무 많다고 안 샀다고. 안 샀어. 자, 어쨌든 그 1,000억 개 중에서 10억 개씩 500 쪼개가지고 500억 개를 갖다가 에스크로 물량에 놨어.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10억 개씩 그걸 갖다가 풀어가지고 팔고 안 팔리면 다시 에스크로 하고 그렇게 해서 남은 게 지금 370억 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매달마다 10억 개씩 풀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어떤 소문이 있냐면은 이걸 갖다가 그냥 대규모로 그냥 백악관에다 그냥 양도해버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미국이 그럴 법도 한 게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 국가부채가 심해요, 안 심해요? 엄청 심해. 근데 이걸 갖다 가지고서는 리플 가격을 갖다가 $10,000 이상으로 확 올려버리면은 국가부채가 한꺼번에 다 그냥 해결이 된다 그 얘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스텔라 룸에도 돈을 어쨌든 그리고 이 에스코로 물량 같은 경우가 이미 BIS나 IMF나 재무부한테 벌써 협약을 맺어가지고 벌써 넘어간 게 있다. 혹시나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더 이상 이제 물량이 풀릴 게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가격이 정말 날아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 자, 우리나라 주식 시장 중에서 역대급으로 최고 기록을 갖다가 했었던 게 뭐냐면요, 6개월 만에 150% 상승한 그러한 주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새로운 기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새로운 기술이라고 옛날에 주식이 6개월 만에 150배가 올라갔어요. 근데 그 회사의 자회사가 다이얼패드라고 미국 법인인데 들어보셨어요? 다이얼패드? 못 들어보셨어요? 네. 그 다이얼패드의 2000년대 CEO가 누구였냐면 바로 브래드 갈링하우스였어요. 이게 그래서 뭐 좋다라는 거지. 아니 예를 들어서 리플 상향해가지고 6개월 만에 150배 가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 전에 그런 이력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대심이에요. 어쨌든 다이얼패드 굉장히 옛날에 엄청나게 150배 올라가지고 아니고 그냥 동네방네 거의 그냥 주식 안 한 사람은 안 한 사람도 다 알 텐데 유난히 모르시네. 네. 자, 그래도 저는 사실 다이얼패드의 CEO였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굉장히 좀 흥분이 됐어요. 리플이 상장하고 나서 또 그런 일을 다 버려주지 않는다. 자, 그동안에 리플 가격이 왜 이렇게 못 올랐어요? SEC 때문에? 또 세력에 의해서? 아니죠. 계속 갖다 파니까 계속 갖다 팔아가지고서는 어디 인수하고 팔아가지고서 뭐 어디 인수하고 맨날 팔아가지고 했잖아요 그동안에. 근데 주식이 상장이 돼. 그러면은 이제는 코인 안 팔고 주식 팔면 되잖아. 그죠?
아니 그건 이제 어디까지 제 개인적인 이제 바람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코인을 좀 덜 팔고 아예 그냥 소각하거나 기타 뭐 다른 용도로 써버리게 되면은 코인 가격이 상승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인 거죠. 자 어쨌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연간 물가 상승률이 100%라고 합니다. 뭔 얘기냐면은 이 물병 하나에 10,000원이야. 내년 되면 어떻게 돼요? 20,000원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매일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터키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맡기면은 400만 원 이자를 준대요. 지금 미국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가 만든다고 해요. 그죠?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그죠? 각 국가별로 스테이블 코인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만들겠죠. 근데 여러분들 터키 스테이블 코인 사실 거예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쓰실 거예요? 달러 쓰실 거예요? 네. 굉장히 창의적인 대답이시고. 네. 뭔 얘기냐면은 약한 통화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강한 통화한테 먹힐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세력들이 원하는 하나의 통화, 하나의 통화가 완성이 된다. 자, 하나의 통화가 완성이 되면은 하나의 정부, 하나의 종교가 완성이 된다. 빅브라더 사회가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고 거기에서 가장 가능성 높은 게 리플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자, 최저 시급이 지금 10,000원이라고 해요. 최저 시급이 10,000원인데 XRP 2,100개 가지고 저희가 뭐야 하루에 몇 프로 먹기? 네? 우리 하는 운동이 뭐 시바지 노고가 몇 프로 먹고 나오래요? 아니 어떻게 교육을 하셨길래 얘기가 다 다르지? 네. 저는 당연히 1%요라고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바뀌었나 봐요. 네. 자 원래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시바지 노고는 어쨌든 들어가고 1%안 먹고 나온다고 했어요. 네. 그죠? 네. 교육하신 분하고 받으신 분하고 욕심이 들어가시다 보니까 다릅니다. 자, 어쨌든 그 2,100개 가지고 하루 1%만 먹으면은 얼마예요? 2,100개 곱하기 1%면 몇 개예요? 21개. 아, 산수가 안 되시네. 2,100개 하루 1% 먹으면은 21개입니다. 최저 시급이 해결이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모은다라는 거지. 근데 그렇게 모은 게 21개에서 82,000원 정도쯤 버는 줄 알았는데 리플 가격이 지금보다도 3배, 5배, 20배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계산해 볼게요. 하루 21개 해가지고 한 달 되니까 210만 원 정도쯤 됐는데 나는 210만 원 정도쯤 모았어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까의 그러한 시나리오들에 의해서 리플이 3배 올라가면은 210만 원이 아니라 680만 원이 되는 거예요. 210만 원이 되는 게 아니라 4,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한 달 210만 원이라고 모아놓은 게 20배 올라가면 4,200만 원이 된다. 물론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린 게 있죠. 리플은 언제까지 가지고 계시라고요? 죽을 때까지? 아니죠. 2030년까지는 들고 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신규 오신 분들이 많으신 건데 하나도 기억을 못 하시네요. 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하루 21개 해가지고서는 365일 늘리면요 7,665개 1년이에요. 근데 이 7,665개는 어느 정도냐면요 전 세계 6% 안에 들어가요. 여러분들 하루 21개씩 1%씩 늘리실 거예요? 네. 이것만 하시면 돼요. 뭐 복잡한 거 필요 없어. 그냥 리플 21개만 늘리자. 그거 1년만 하자. 그러면은 전 세계 6% 안에 들어간다. 2년 하면은 전 세계 3.5% 안에 들어간다. 3.2% 안에 들어간다. 자, 3년만 하면은 저희 고모님 얘기하시죠. 3년 안에 어떻게 하자고? 네. 아직 그거 안 배우셨어요. 3년 안에 그렇게 하자라고. 네. 자, 3년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23,000개. 네. 아, 제가 계산 잘못했네요. 3년 하면은 그때서 한 2.3% 전 세계 2.3% 정도쯤 안에 들어가요. 자, 네.
뭘 얘기해도 놀라시지 않으시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마치겠습니다. 자,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두 가지. 궁금한 것도 없으셔요? 네. 그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